새로운 램프까지 주춤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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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빅데이터로 읽어보는 대선 그리고 대한민국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대선을 뒤흔든 변수 단일화 가 단연 꼽히는데요. 단일화 관련해서 계속해서 신경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헤어졌는데 합치자고 했다가 헤어졌는데 뭐 성격 차이라는 둥 누가 뭘 했나는 둥 안 씻는다는 둥 더럽다는 둥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이준석 대표 나는 안철수 조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까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결국 단일화는 무산됐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무산됐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는 오늘도 가가지고 계속 이제 책임이 윤석열 후보한테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는 받을 수 없다. 선을 완전히 그어버렸잖아요. 협상을 안 해요. 네. 그럼 결국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없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거 윤석열 후보는 하고 싶었는데 네.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이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언어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좀 화를 나게 했을 거다 감정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빅데이터로 보면 단일화는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그 단일화 봤을 때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안 됐을 때 사람들이 타격이 그렇게 많지 않다. 안 될 걸로 좀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안 됐을 때 그전 같은 경우는 각 후보 중에 누가 잘못됐는지 사실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때는 기대하고 있다가 딱 결렬되면은 누구 잘못이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읽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고 또 그래서 요즘에 오히려 차라리 윤석열 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보다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 이름이 차라리 떠오르면서 그래요? 두 후보 간의 단일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언급량은 한 달 동안 40만 8천 건. 단일화 이슈로 인해서 예전에 한 10만 건이었던 게 그래도 언급량이 싹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안철수 후보가 부정 감성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낮다는 거.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이 많다는 거. 뭐 잘한다, 지지하다. 그나마 정상적이다,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언급량이 뭐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좀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자, 이준석 후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떻습니까? 언급량이 21만 3천 건이에요. 뭐 그렇게 많다고 적다고도 할 수 없는데 특징적인 게 사실은 조롱을 하는 거와 관련해서 언급이 많이 나와요. 특히나 사실은 뭐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고인 유지 발언. 이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시고요. 이게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한테 좀 악영향을 미치느냐 봤더니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 본인의 어떤 비호감도를 좀 올릴 뿐이지 이게 뭐 캠프 전반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성어가 윤석열 후보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사실은 부정 감성어가 한 8, 90 나와야 되는데 76.1인 걸 보니까 그래도 지지하는 분들이 좀 버티네요. 좀 이렇게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나 지지자층에서는 그걸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의 입장에 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고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원래 그런 소통 방식을 보여왔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예전부터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했으면 그게 훨씬 더 충격으로 다가왔을 텐데 늘 그런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작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제 미세한 부분 제가 전민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변화는 없지만 미세한 부분에 중도층의 변화를 만약 불러온다고 하면 이번 대선에서는 아주 간발의 차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조금 저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TV 토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까? 언급량이 지금 29,800여 건인데
토론회 전체로 놓고 봐도 한 달 동안도 한 9만 8천여 건. 네. 지난번 토론회보다 관심도는 좀 떨어졌다. 떨어졌네. 예. 예. 그리고 이제 키워드들 보면은 주로 뭐 어떤 지난번 토론회는 그래도 뭐 정책이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팩트라든지 이런 거 이제 나온 것 중에서 잘못된 걸 서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 누구 얘기가 맞는지를 좀 판단하느라고 이런 팩트라든지 거짓말 누가 맞는 말인지를 좀 이렇게 판가름 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발자국만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감성어 같은 걸 쭉 보면은 가짜다. 그다음에 허위 사실, 논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의혹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도 그 중심에 있는 단어가 경제예요. 네. 부동산 정책과 경제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그런 메시지를 남은 기간 동안 좀 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 반응을 봤는데 동영상이 며칠 사이에 최근의 토론입니다. 21일 이후에 315개가 올라왔고요. 조회수가 1,000만 건에 가까워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그래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쭉 보시는데 가장 많이 본 그 유튜브를 보니까 각 후보 성적표 누가 제일 잘했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가장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김어준 씨가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법정 TV 토론 다 보셨죠? 고려대 토론 동아리 학생들이 평가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판단과 우리 국민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일치하는지 혹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많이들 보시려고 그렇죠. 하셨던 것 누구의 같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또 보고 또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안철수 후보의 전례는 인기를 좀 끌지 않았나요? 근데 그 동영상은 여기에 나오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후보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누가 잘했냐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들을 국민들이 더 귀담아 듣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중요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일단 TV 토론을 보고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그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그렇죠.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전문가라고서 얘기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걸 듣고 싶어 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내가 느끼는 것도 있는데 그 느끼는 게 정말 맞는가? 또는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결국 전문가들의 판단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전문가라고 얘기해서 나와서 뭐 토론 동아리든 아니면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맞구나. 또 본인이 놓치고 있는 게 무슨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 같고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이번 토론회가 지난번 토론회가 경제 분야 토론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경제랑 부동산이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대장동과 도이치모터스 각 이슈가 두 이슈가 굉장히 좀 뜨겁게 토론됐는데 네. 여기에 대한 또 반응도 좀 일단 있습니까? 대장동 언급량이 39만 건으로 훨씬 많습니다. 대장동이 도이치모터스가 4만 5천 건밖에 안 돼요. 이게 근데 언론 보도 양에서도 굉장한 차이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뉴스가 6,400여 개가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1,000건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언론 보도 많이 되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대장동이 압도적인 관심이군요. 예, 그래서 아예 관심의 어떤 언론의 관심 지형이 좀 그렇게 좀 나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원래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심에서 윤석열 후보도 이제 같이 떠오르게 되면서 사실은 그게 진실 규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본인들이 지지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런 말들을 좀 따다가 SNS에 올리시는 편이고요. 그분이 대체 누구냐? 대장동 그분. 예. 그리고 대장동에서 어떤 내용이 특별히 관심을 받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녹취록 관련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게이트인데 이게 그렇다면 어떤 후보의 이름을 넣어서 게이트를 만들어야 되느냐 뭐 녹취록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특검해야 된다. 그러면 뭐 특검 믿을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네. 쭉쭉쭉 이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팩트와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는 네. 녹취록이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검찰에서도 가지고 있었고 특정 정당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조각조각 나오면서 한쪽 당에서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한쪽 당에서 대장동의 그분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건 검찰이나 언론에서 좀 가려줘야 될 문제인데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당이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부각시켜서 상대당을 공격하는 데만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은 것도 문제고 녹취록을 그러면 녹취록 전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언론이 이걸 검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든 이래야 되는
되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입수하는 과정에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계속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또 네.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서 보도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이슈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재명 후보와만 연관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보도가 연속되면서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윤석열 후보 관련된 얘기, 뭐 윤석열이 이 카드면 죽어 뭐 이건데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이재명 후보만 연관된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장동 관련된 이슈에 대한 검색량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관심들이 높아지는. 그리고 이제 팩트가 사실 나오지 않는 한은 이 주체를 누구로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인식할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며칠 사이에 대장동 관련해서 1200만 뷰가 나왔는데 결국 그 가장 많이 본 그 채널들 보면은 결국 그분이 누구냐, 정체가 누구냐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50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뭐 경중이나 뭐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놓고 따지더라도 누가 봐도 이쪽이 잘못된 게 이게 뭐 90 잘못됐고 이게 20이더라도 그거를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50으로 하나는 끌어내리고 하나는 끌어올려서 동등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그 어떤 사건의 경중보다도 횟수로서 많이 때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 걸렸다 싶으면 국민들의 반응이 있는 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래서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사안의 경중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무조건 똑같이 50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진실이 좀 중요하죠. 정의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진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리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요. 네. 색깔론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반응합니까? 공산당, 좌파 이런 단어가 막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최근에는 이런 단어는 사실은 제가 거르고 보는 게 네.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좌빨이다, 빨갱이다, 뭐 등등등의 단어는 굉장히 좀 과격한 표현으로 보세요. 이걸 팩트로 받아들인다라기보다는요. 예전엔 이런 게 먹혔다면은 네. 이제는 그냥 강한 표현이구나. 이 정도로 좀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좀 강하게 얘기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내용들이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전민기 팀장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들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 없이 무조건 손가락질하거나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게 멀리 봤을 때는 이제는 국민들이 그거에 그냥 이제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젠 다 판단을 하시는군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가세요, 교수님. 벌써. 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교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푸틴이었습니다. 푸틴. 네. 뿌띠 아닙니다. 아이 푸틴.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